예, 안녕하세요. 이 청와대 개헌안이 이제 뭐 다 발표가 됐죠. 이제 뭐 나머지는 그냥 뭐 노동권부터 해가지고 모조리 그냥 사회주의 국가를 위한 헌법 조항이고, 일단은 좀 관심을 가졌던 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나갔을까. 뭐 예상대로 대통령 4년 연임제, 이 연임제와 지금 선거 연령 18세 조정. 근데 선거 연령 18세 조정 이런 것도 전부 다 왜 헌법에다가 갖다 집었는지. 즉, 이 헌법의 지금 최대 문제는 법률로 해야 될 거를 헌법으로 갖다 박아놨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작용하든 뭐든 그건 다음 문제고, 헌법에다가 저렇게 상세한 것들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게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헌법은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내각제 세력을 좀 무마시키려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했다고 내놨는데, 대통령 권한 축소 내용이 그냥 뭐 거의 조삼모사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할게요. 국회에 대한 정부 통제권도 강화했다. 그러니까 정부 법률 제출.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다른 게, 미국은 정부가 법률을 제출을 못하고 전부 다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정부가 법률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법률 제출권을 국회로 옮겨라, 예산 심의권을 국회로 옮겨라,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는 예산 심의권 그거 안 넘겼고요. 법률 제출 권한을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강화했다. 이런 걸 보고도 또 우리 인이 이러면서 박수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겠죠. 국회의원 한 명이 법안을 제출해도요,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애국당에 있을 때 태블릿 PC 특검법 그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거 조원진 의원이 사인 받는데 그 10명의 사인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여당 거수기들 10명 사인 못 받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나 5분이면 받는데, 이게 지금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고 떠들고 있고,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예산안을 국회로 넘겨줘야죠. 정 그렇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개를 그냥 조삼모사식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를 삭제했다. 국가 원수라는 뭐 지위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행정부 수반인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력을 다 그렇게 늘려놓고 국가 원수라는 말 하나 삭제한 거 가지고, 하여튼 이 잔머리 쇼에는 대가들인데 이 잔머리 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 발등을 찍은 대목들이 지금 나옵니다. 비례성 강화 원칙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죠. 비례성 강화라는 게 총선이나 지자체 광역선거 때, 광역의원 주로 선거, 정당의 득표율과 다르게 이 거대 두 개 정당이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간다. 정의당이 10%를 얻었으면 정의당이 10%의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5%의 의석밖에 못 가져간다. 그래서 이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그래서 지금 4당이 다 합의했죠. 야당에서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한 2배 이상 더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정도의 득표만 얻으면은 2배 이상의 의석을 얻도록 지금 그걸 바꾼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걸 또 헌법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거 그냥 선거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헌법에다가 갖다 박아서 비례성 강화의 원칙도 명시했다. 민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 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 득표율은 28%였지만 두 당의 점유율은 15%를 밑돌았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희망한다. 이건 참 멋있게 얘기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당제가 고착화돼서 어떠한 정당도 과반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례성 원칙을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독일인데 독일이 바로 이원 집정제거든요. 지금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이 120석인데 이 방식으로 바꿔버리면은 106석으로 줄어듭니다. 106석으로. 자유한국당도 107석으로 줄어들고 국민의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지금 민평당 합쳤을 때 이 분당되기 전에 80석으로 늘어나 봐요. 정의당이 20석이 늘어나고요. 그럼 100석 가지고 대통령 중심제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겁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정권이 다 여당이라 해봐야 100석대가 되는데 대통령제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왜 집어넣냐? 이 사람들이 원래 통진당 때부터 계속 이 연대를 해왔잖아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원래 총선 때 연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중심제는. 근데 마치 내각제처럼 통진당과 계속 연합공천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통진당, 정의당은 그 조건으로 향후 선거법을 개정해서 내가 표 얻은 만큼 의석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때 이미 약속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문재인부터 민주당 사람들이 너무 많은 약속을 했고 조국인이 지금 정해군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예전 통진당, 정의당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좌경, 노동, 종북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한 100석을 얻고 그럼 통진당 같은 이제 또 강력한 종북 노동 이른바 귀족 노조 정당을 만들어서 한 30석 하고 나머지 한 2, 30석 해가지고 연립 정권을 만든다. 이발사한 거 아닙니까? 2012년도에 만약에 이정희가 막판에 사퇴했죠. 그때 미략 없었겠어요? 미략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통진당과 민주당이 그때 문재인이 이겼으면은 연립 정권이 돼서 이정희가 이석기를 국정원장으로 시키고 이정희가 총리하고 이 꼴 날 뻔했는데 이 방식이 바로 이원 집정제라는 말입니다. 이 방식이 내각제나.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소수 정당이 표를 많이 얻고 그 표가 다 의석수로 환원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제를 사수하겠다? 아니 대통령제에서 지금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이 국회 구성을. 이거 정확히 내각제 방식이잖아요. 국회 구성을 내각제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을 지키겠다. 몸과 팔다리와 머리가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제가 앞방송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홍콩식으로 퍼주는 이국가 체제를 간다? 그러기 위해서 납북자 포로 문제, 북한 탈북자 문제, 이상가족 문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대충 밟아버리고 간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총선은 이런 식으로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소선거구제 단일 안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 상하 양원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제를 지키려면. 근데 총선과 국회 구성은 전부 다 내각제 방식으로 지금 좋다고 그것도 법률도 아니고 아예 헌법에다가 갖다 박아놓고 그래놓고 대통령제를 지킨다? 아니 이자들 지금 이거 결선투표제도 들어왔죠?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선투표제도 들어왔습니다. 결선투표제도 마찬가지예요. 결선투표제 하는 데가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가 이원 집정제입니다. 결선투표제는
자, 네 명이 한꺼번에 나왔어. 지난 대선 때 예를 듭시다. 문재인이, 안철수, 뭐 홍준표, 그리고 저 유승민, 심상정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때 조갑재 대표가 안철수로 밀자 난리쳤을 때 뭐 우당탕탕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결선 투표가 있었으면은 그렇게 난리칠 이유가 없죠. 각자 찍어. 그 다음에 1, 2등이 다시 결선 들어가면은 그 당시 결과로만 보면은 문재인과 홍준표가 1대1 승부를 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찍었으면 됐죠. 이건 곧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도 다당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선 투표도. 자, 문재인과 홍준표가 남았어. 자, 보수 쪽에서 유승민, 안철수 이거 연합작전 안 했겠습니까? 연합작전 분명히 들어왔겠죠. 되든 안 되든. 그럼 홍준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승민과 안철수를 잡으려면은. 유승민에게 장관 5자리 줘야 되고 안철수에게 총리와 장관 한 5자리 줘야 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연립정권이잖아요. 이게 연립정권. 그 당연히 문재인이는 심상정하고 손잡겠죠. 심상정과 손잡아서 심상정에게 역시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노동부 장관 준다. 이렇게 연립작전을 쓰게끔 만드는 게 결선투표제 아닙니까? 그게 다당제를 전제로 한단 말입니다. 이 결선투표제는. 그럼 국회도 다당제로 가고 즉 이원집정제라면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 선거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국회 자체 구성을 다당제로 가고 대통령 선거도 다당제로서의 연립 정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도록 다 만들어 놓고 대통령제를 유지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을 그냥 다 묻어버리고 사기치고 그냥 난 정상으로 간다. 난 정상으로 올라갈 거야. 올라가다가 벼랑으로 떨어져서 실족사하는 지금 그 꼴이 똑같이 지금 개헌에서도 보인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을 보세요. 미국에 왜 결선투표제가 없겠습니까? 결선투표가 들어가는 순간에 연립정권 탄생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국회까지 포함돼가지고 내각제로 변질된단 말입니다. 다 제도가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에게 걸맞는 제도는 소선거구 제도고 상하양원제고 물론 내각제로 상하양원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국회 견제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각제에서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이렇게 다 따라붙는 것들이에요. 중대선거구제 마찬가지죠.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 뽑지 않습니까? 다당제가 출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다. 다당제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2당이나 3당 정도밖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다 연결된 거를 모든 밑바닥은 내각제로 만들어 놓고 문재인 1명만 대통령으로 하겠다. 머리가 나쁘던지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그동안 좌익 진영에 약속한 것들은 해주되 난 대통령만 지키겠다. 아니 그럼 그럴 바에야 이원집정제 하죠. 이렇게 되면 거의 이원집정제 수준인데 이대로 되더라도 이원집정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국회를 완전히 다당제로 분해해서 연립을 하지 않고는 아예 국회 법안 통과도 못하고 대통령도 결선투표제니까 그 대통령이 당선되려면은 또 연립을 해야 되고 행정부도 연립, 국회도 연립. 아 이게 이원집정제지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게. 뭘 아니다 그래 이래놓고서 오늘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 방문해서 총리 추천제는 절대 받을 수 없다. 난 참 어이가 없는 게 문재인이 심상정과 연립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는 민주당이 100석이기 때문에 연립하지 않고는 법안도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칩시다. 만약 지난 선거 때 바로 이렇게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그 개헌대로 선거 치렀으면요. 야당 협조 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돼 만들었는데 국회 총리를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받으면 이제 국회가 협조 아무것도 안 해줄 텐데. 그리고 결선 투표 되면요. 아예 완전 대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심상정이 장관 5개 무조건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총리도 최소한 2번 정도는 나한테 가져와. 아예 문서 도장 찍었을 텐데 그렇게 했었을 때 대통령이 총리 추천제를 안 받아들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런 제도로 가면은. 이미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로 내각제 개헌의 물꼬를 100% 터졌어요. 내각제 개헌의 물꼬를.
이제 와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는 안 되지 않냐?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는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구도면은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제 하다 보면요. 결선 투표 잘못 들어가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극우 정당 총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우파 정당 자체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극우라는 표현 안 쓰는데 연립하다 보면요. 이게 가까운 대하고 연립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유럽에서 저 내각제하는 나라들 보세요. 공산당하고 오른쪽에 있는 민족주 정당하고도 연담을 합니다. 이게 권력 잡다 보면은.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같이 안보가 불안한 나라는 저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푸틴이 지금 장기 집권 황제 올랐죠. 시진핑이 장기 집권 황제 올랐죠. 이렇게 가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좌익 우익이 그냥 막 연립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꼴 났을 때 나라를 안 먹히겠냐 이거죠. 지금 저기 러시아나 중국 상황으로 볼 때.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홍준표 총리는 안 되냐. 아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통령 되면 문재인 총리 앉힐 수 있다.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죠. 지들 밥그릇만 챙길 수 있으면은 문재인만 총리 시킵니까? 이석기도 총리에 앉힐 놈들이고 자유한국당은 김정은이 대통령 돼도 김무성이 총리하고도 남을 놈들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각제의 병폐인데 오늘 지금 청와대 개헌 얘기한 거면 다 내각제예요. 지금 선거 관련해서는 4년 중인제 해봐야 허수아비고. 자 이러니까 이제 뭐 5당 대표들이 이제 뭐 논의한다. 4당 대표가 얘기한다. 저는 참 이거 논의하면요. 민주당에서 나와서 지금 제가 뭐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내가 정의당으로 나갔다 칩시다. 내가 민주당 대표한테 그럴 겁니다. 아, 지금 당신들 이거 짜는 거 봐라 개헌안에. 이거 다당제인데 다당제 연립내각을 만들게 해놓고서 무슨 대통령제라고 우기냐. 그냥 받아들여라 총리 내각제. 뭐라고 답할 거예요? 민주당 쪽 사람이. 끝났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내각제 세력하고 전쟁은 이미 내각제가 이긴 겁니다. 다만 내각제 하는 놈들의 특성상 사회주의 헌법이든 뭐든 그냥 연방제 헌법이든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들 해먹으면 되니까 다 받아줄 가능성이 있죠. 지금 문재인이가 이번에 발표한 무슨 토지 사실상 국유화 귀족노조 완전 확대 강화하는 거 그거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각제로 권력만 나눠 먹을 수 있으면은 결국 연방제 플러스 내각제로 통과가 되는 거죠. 물론 문재인이는 다 반대를 할 건데 이 내각제 총리는 그냥 그럼 개헌되자마자 권력 넘어가니까 지금 이거는 다음 총선 이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여기다가 내각제 개헌까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총리 임명권을 국회로 가져오면은 헌법 통과되자마자 문재인은 이제 김정은이하고 술이나 마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문재인은 반대를 할 텐데 아니 문재인이가 반대하든 말든 정의당이랑 박지원의 민평당 이보다 더 좋은 헌법 없다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무성과 협상은 다 칩시다. 내각제도 찬성해요. 정의당이랑 민평당은. 그러면 김무성이가 내각제 찬성해 주면은 니네 그 연방제 니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 토지 국유화 귀족노조 이거 다 받을게. 합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뭐 오늘 청와대 발표 나왔으니까 이 또 어용 보수들 태극기 파리들 연방제 반대 뭐 헌법 반대할 텐데요. 그거 잘 하세요. 나중에 김무성이가 이 헌법 거의 7, 80% 이상 수용해서 야합했을 때 그때 또 태극기 들고 연방제 찬성, 노동상권 보장 찬성, 태극기 들고 좌경화 연방제 헌법도 찬양하러 다닐 수 있습니다. 한 스택 갈 때마다 뒤 한번 돌아보고 가십시오.